그 시계는 멈춰 있었다. 바늘은 정확히 1985년 6월 14일 오후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과 같은 시각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도 유독 그 낡은 은색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게 힘들었다. 긁히고 깨지고 낡아서 유리 속 숫자조차 희미했지만 이상하게 손끝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다. 이 시계만은 버리지 마라.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다.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땐 그냥 감상적인 유언쯤으로 들렸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시계의 뒷면이 우연히 열리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작은 나사 하나가 툭 떨어지고 안쪽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과 손글씨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젊은 남자 그리고 아버지보다 닮은 얼굴의 또 다른 나가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아버지는 왜 이걸 시계 안에 숨겼을까? 그때부터였다. 내 인생이 다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 건 사진 속 남자를 처음 본 날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얼굴은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거울 속 내 표정과 닮아 있었다. 입가의 주름, 눈썹의 각도,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손목에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 은색 시계와 똑같은 시계가 있었다. 엄마, 이 사진 속 사람 누구야? 나는 결국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에 피어오른 주름이 더욱 짙어지고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의 동생이야. 하지만 그 이름은 평생 우리 집에서 금기였단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삼촌이라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1970년대 말이었어. 그때는 다들 어렵게 살던 시절이라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도 흔했지. 너희 아버지랑 그 동생이 같은 여자를 사랑했단다.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어머니는 덧붙였다. 결국 그 여자가 떠난 뒤 두 사람은 완전히 등을 돌렸어. 그 동생은 사업을 한다며 외국으로 나갔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평생 그 시계를 차고 다녔지. 아마도 그 시계는 두 형제가 함께 샀던 마지막 물건일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시계를 다시 손에 쥐었다. 무겁게 눌러오는 감정 속에서 시계의 뒷면 쪽지를 꺼내보았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6월 14일, 그날의 약속을 지켜줘. H. 그건 아버지의 이니셜도 엄마의 것도 아니었다. 누구지? 그리고 6월 14일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날의 진실을 직접 찾아가기로.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다니던 시골의 낡은 정류장, 그곳이 출발점이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녹슨 간판, 찢긴 노선표, 그리고 나무 벤치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 JH 1985.6 14.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J와 H 그들은 그날 어떤 약속의 장소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그때 내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다. 시계를 돌려놔.
그래야 그 사람도 쉴 수 있어.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 시계를 본 사람은 나뿐인데 도대체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초침 소리를 들었다. 멈춰있던 시계가 갑자기 틱틱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이제 움직여도 된다고 허락한 것처럼.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 시계는 시간을 쌓는 게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기계다.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시계 속에 시간을 숨겨둔 게 아니라 후회를 봉인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회는 결국 나에게까지 이어진 셈이었다. 며칠 뒤 나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다가 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적힌 통장 한 권을 발견했다. 잔액은 고작 12만 원. 하지만 거래 내역에는 40년 동안 매달 1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된 흔적이 있었다.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입금인 이름은 J, K, 수취인은 H, K. 그건 분명 아버지와 그 동생의 이름이었다. 나는 금고 직원에게 물었다. 이 계좌의 수취인 H, K는 누구인가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이분은 2000년에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동이체가 계속 유지돼 있었네요. 보통은 가족이 해지하는데 누군가 계속 입금만 하셨네요. 그 말이 머리를 때렸다. 아버지는 20년 넘게 죽은 동생의 이름으로 돈을 보냈던 것이다. 그 작은 금액이 형제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셈이다. 나는 그 통장을 들고 다시 시골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공방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한기수 시계 공방. 간판은 희미했지만 유리창에는 여전히 반쯤 해체된 시계들이 놓여 있었다. 문을 밀자 낯선 노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이 정훈 씨 아들이구먼.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내 스승이었지. 내게 시계를 고치는 법보다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 시간을 고치는 건 손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일이다라고 말이지. 나는 말없이 그 시계를 내밀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이건 두 형제가 함께 만든 시계야. 부품 절반은 한기수 동생과 나머지는 정운영, 내 아버지 맡았지. 둘이 싸운 날 한기수가 이 시계가 완성되면 형이 가져라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 한기수는 돌아오지 않았지.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시계 안에는 그 사람의 유언이 담겨 있었을 거야. 형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시간의 약속이었거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시계를 조심스럽게 다시 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시계 속 사진은 그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모습, 쪽지의 6월 14일 약속은 형제가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그날 폭우가 쏟아졌고 아버지는 사고를 당했다. 동생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외국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그 시계를 내 손목에 찼다. 그리고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누군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잊을 뿐이다. 그 글은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댓글에는 각자의 멈춘 시간이 쏟아졌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미싱 소리,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던 달력, 할머니의 낡은 주전자. 세대는 다르지만 모두의 이야기에는 시간을 지키는 마음이 있었다.
며칠 뒤 시계를 다시 고치러 온 MZ세대 청년 한 명이 내게 물었다. 이거 중고로 팔면 얼마쯤 할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돈으로는 못 팔아요. 그 안에는 사람의 시간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상하게 그 말 좀 멋있네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간이란 건 세대마다 쓰는 방식이 다를 뿐 결국 잃은 것을 다시 이어주는 달이라는 걸. 며칠 후 낯선 번호로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정훈 씨 아드님 되시죠?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기수 씨의 딸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다. 사진 속 남자 아버지의 동생. 그의 가족이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낡은 벽시계 수십 개가 틱톡거리며 서로 다른 리듬을 내고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고장난 시계 부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내게 커피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다. 형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 내 딸이 그 시계를 찾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계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걸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건 두 분이 함께 만든 첫 번째 시계예요. 아버지가 항상 형은 손재주가 좋지만 마음은 더 섬세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녀는 시계를 뒤집어 보더니 눈가가 젖었다. 이쪽에 새겨진 H, 그 밑에 미세하게 새겨진 J, 이건 두 분의 약속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시계에 손을 대고 다시 태엽을 감았다. 이제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죠. 그 순간 멈춰있던 바늘이 천천히 틱틱틱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묘하게도 시계는 1985년 6월 14일 오후 3시 27분에서 정확히 멈췄던 자리에서 다시 돌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시간을 잃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며칠 후 나는 그 시계를 아버지의 납골당 옆에 조용히 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기수의 딸이 가져온 작은 나무 상자를 함께 놓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형, 그날 나도 그곳에 갔었어. 하지만 폭우가 쏟아져 버스가 끊겼고 당신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너무 늦었어. 이 시계가 완성되면 꼭 형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동생 기수. 나는 그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린 화해였다. 4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셈이었다. 며칠 후 나는 그 딸에게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아버지의 미완성 시계 디자인을 복원해서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이름을 시간의 약속이라고 해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그건 우리 모두의 약속이니까요. 그녀의 프로젝트는 예상 외로 빠르게 퍼졌다. 시간의 약속이라는 브랜드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잃어버린 관계와 기억을 되돌리는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SNS에는 나도 잊었던 약속을 떠올렸다는 댓글이 수천 개 쏟아졌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물건도 아닌 지켜야 할 약속의 의미였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다시 시계를 찾다. 이제는 두 형제가 아닌 두 세대가 함께 이어가는 시간이었다. 아버지, 이제 시간이 움직이네요. 그리고 저도 조금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틱톡거리며 움직였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기억의 박동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시계를 볼 때마다 한 가지 다짐을 한다. 멈춘 시간에도 의미는 남는다. 우리가 살아가며 놓친 약속, 전하지 못한 말, 그리고 돌아보지 못한 얼굴들.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시간이라는 이름의 시계 속에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건 관계의 기록이자 용서의 도구, 그리고 세대를 잇는 달이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MZ세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시니어 세대의 느린 리듬은 여전히 소중한 의미를 품고 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그 리듬, 그 속엔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과 기다림이 흐르고 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시계를 차고 출근한다. 회의실의 빠른 디지털 시계 옆에서 낡은 아날로그 바늘은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나 그 느린 바늘의 속도가 어쩌면 내 삶의 진짜 리듬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을 지킨다는 건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나는 오늘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아버지가 남긴 시계는 여전히 내 손목 위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작은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당신의 삶에도 멈춰있는 시계가 있지 않나요? 그 시간이 다시 움직이려면 먼저 그 안의 마음을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당신의 멈춘 시간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기억이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을 움직이게 할지도 모릅니다.